다음 주에 제가 좀 재밌어 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한동안 안 나왔는데. 안 나오기 시작한 타이밍이 되게 요상했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다음 주는 실적 발표도 없어. 중요한 거 없을 거리지. 일단 실적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중요한 거는 화요일 기준으로는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조금 실적 발표가 납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휴레패커드 이런 데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목요일 날 룰루레몬 실적 발표가 있네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도큐사인. 요 정도는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좀 회자될 수 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베스트바이 이런 데도 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 중에 지금 마이너스 난다라고 발표나는 친구는 없어요. EPS 예상치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 실적 이거보다 잘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일단은 그러면은 원래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이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우리가 PC 지금 데이터 발표됐고 PC가 잘 발표됐어요. 네, 전월 대비 좀 감소하는 걸로 나오면서 야, 물가 고점 또 지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되냐?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월이 돌았죠. 쿨 찼으니까 뭘 봐야 되냐? 우리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가격 좀 떨어지겠구나.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모기지 금리가 얼마? 5.5%까지 올라갔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지금 거래가 죽었다더라. 물론 케이스실러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대도시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꼽씹어 보긴 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택가격 지수가 그렇게는 안 오를 것 같다 정도,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점 찍고 떨어진다라는 거,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또 이거 다음으로 보실 때는 일단은 뭐 구인구직 보고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저는 딱히 뭐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워낙 일자리가 좋기 때문에 미국은 요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요거지. 자, 정말 오랜만에 나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3개월 정도 안 나왔거든요. 삐농이라고 하는, 삐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비농업 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비농에서 얘는 ADP 민간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짭비농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나옵니다. 한 3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데이터의 소팅 능력을 좀 더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안 나왔는데,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이게 얘가 6월부터 안 나왔거든. 5월 말에 갑자기 우리 공시 때립니다 이러면서,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6월부터 짭비농 발표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요. 근데 그러고 난 뒤부터 6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음 주부터 다시 재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그 물음표이긴 해요. 왜냐? 잘 반등하는 구간 동안 데이터 안 내던 놈이 갑자기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야이씨 뭐야 씨 이러면서 또잉 이러고 난 뒤에 얘 때문에 꺾이면은 그죠? 네, 의미 없는 음모론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워낙 고용 시장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연준이 고용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고용 데이터가 자꾸 이렇게 ADP에서 나오는데 저거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셧다운을 했다느니 뭐니 이런 이렇게 좀 미국에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약간은 그런 카더라도 있긴 있었는데, 다시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대학이랑 협업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 디테일하게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찐 비농이랑 한번 비교하는 것도 재밌어 보인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형이 지금 일자리 파트타임 관련해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은 하세요. 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분석은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실업률은 얼만데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저런 데이터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되게 걱정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요거 두 개만 통계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1인 그리고는 뭐라고 해야 되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매니 잡스, 우리 소위 말하는 10잡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잡스를 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였고, 지금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인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실업률이랑 10잡스랑 같이 합쳐서 보면은 그러면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일할 의사가 있는 이런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업률은 미국 지금 실업률 더 좋아지고 있어요. 3.5%예요. 3.5%.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실업률이 3.5%까지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지금 내가 일을 하겠소 근데 일자리가 없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3.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코인으로 돈을 벌었든 내가 뭐 자기 자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든, 그게 아니면은 내가 뭐 프리랜서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아니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않아요? 이거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인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우리 배달의 민족, 쿠팡 라이더스 그런 친구들 잡히느냐 확인해봐야지. 그리고 그런 곳에 경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 경제를 무시를 할 거냐?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통계를 보더라도 그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나락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업률은 결국에 줄어드는 거고, 말 그대로 실업률은 공통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 데이터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정부는 무엇을 할 거냐? 보조금을 또 풀겠지. 이번에 학자금에 대해서 돈을 뿌린 것처럼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미래냐 알고 있는 미래다 라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밤에 또 요거 생산됨, 요거 나옵니다. 원유 재고량,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죠. 가솔린 생산, 가솔린 재고. 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요해? 국제 유가의 방향성, 이거 vs 주가의 방향성. 이건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디 있더라?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진짜 보다가 개깜놀한 게 있어.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 좀 됐잖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갑자기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왔어. 이게 뭘까요? 블룸버그에서 이게 떴어요. It's the oil price stupid라고 하면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S&P 500에서 파란 선입니다. S&P 500에서 뭘 뺀? 우리 오일 에너지 섹터를 뺀 주가들의 흐름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빨간 색깔로 굵게 그려드릴게요. 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 이렇게 가고 있고요. 흰 색깔은 국제유가 방향성입니다. 상관계수가 매우 높다라는 거고, 지금 국제유가의 역수입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얼마, 롯데가 국제유가가 120, 130 찍었을 때예요. 국제유가 뒤집어 놓은 거야. 방향성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주가 빠진다는 거야. 반대로 국제유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야. 이게 얼마? 데이터로 1년치 넘는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데이터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 제가 지금 미국 내 휘발유, 미국의 에너지 가격, 그리고는 국제유가, 이걸 계속 아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정말 장기로 놓고 봐도 원자재 가격이 날뛰면 주가가 못 가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날뛰면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별표는 하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의 가솔린 생산, 미국의 가솔린 재고를 잘 보셔야 돼. 왜? 이게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물량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즉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는 유럽 에너지, 요 측면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 목요일 되면은 또 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죠. 뭐 때문에?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는 지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런 거 조금 체크는 분명히 해보셔야 되고요. A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는 20만으로 나와 있네요. 고용 변화. 6월 데이터가 나오지 왜?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 아닌가? 이거 잘못 데이터가 수치가 나온 것 같네요. 8월 데이터인 것 같은데. 20만 증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보다 지금 ISM,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요런 거 있다. 그 제조 고용 지수, 요런 거 있는데, 요런 거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50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전월 대비 어떻게 움직이느냐, 심리 지표 정도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배드 이즈 굿, 이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안 좋게 나와 금리 안 올리겠네, 좋게 나와 경제 살아있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마지막에 또 서머리를 또 해드리겠지만 FOMC 전에 한 가지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롱충이 입장에서 해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발표되는 부분들 무엇이 불프되냐, 전년 대비 시간당 평균임금 고용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발표됩니다. 우리 8월 데이터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수, 네, 그리고는 뭐 급여, 근무 시간, 비농업 고용 변화, 실업률, 지금 3.6이던 게 3.5로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3.5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부분 고용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미국 고용 여전히 좋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3.7이 나와 그럼 하겠지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9월 달력을 좀 놓고 봤을 때 9월 FOMC가 언제냐? 다음 9월 FOMC는 여기 날짜를 쓱 보시면은 카운트다운이 좀 남았어요. 아직 20일이 넘게 남았습니다. 26일 남았어요. 지금 다음 FOMC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입니다. 자, FOMC가 9월 21일이래. 근데 우리는 FOMC 이전에 뭘 지나고 FOMC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FOMC 이전에 뭐가 있는데? 미국 선언 만기가 있죠. 미국 선언 만기가 셋째 주 금요일이고요. 9월 셋째 주 금요일이라 그러면은 9월 16일입니다. 이거지. 9월 16일 선언 만기. 16일 맞을 거야. 지금 트레이드하고 있는 것도 얘가 날짜가 지금 잔열 22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선언 만기 전까지는 그래도 선언 만기 이후에 조지면 되는 거거든. 선언 만기 이후에 조지면. 지금까지 발표된 건 뭐냐 그러면은 9월에 어차피 9월은 0.5 아니면 0.75야. 그리고 0.75를 하더라도 미국은 문제가 없어. 실적은 그래도 2분기 실적 확인하니까 애들이 대부분 지금 70%인가 80%인가? 애들이 실적 EPS 예상치를 다 비트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FOMC는 FOMC고 그러면 적어도 선언 만기일이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삑사리가 심하게 나지 않는 이상은 선언 만기까지는 박살을 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선언 만기는 선언 만기고 선언 만기가 지나야 이게 진짜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9월 16일 선언 만기 이후에 그 다음 선언 만기가 언제냐 보시면은 그 다음 선언 만기가 진짜 빡치게도 12월 셋째 주니까 12월 16일입니다. 자, 요 사이 뭐 있냐? 9월 FOMC도 있는데 이 사이에 뭐 있어? 지금 12월 16일이 선언 만기일인데 아마 다음 물이 남아있는 게 113일이거든요. 12월 16일. 12월 16일 113일 남았기 때문에 12월 16일 맞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전에 뭐 있는데 11월 중간선거 있죠. 이게 아마 11월 첫째 줄 거예요. 어차피 이번 선언 만기까지만 즐기면은 다음 선언 만기까지는 못 즐겨. 왜? 11월 FOMC도 있잖아. FOMC랑 중간선거에 대충 이렇게 짬뽕돼서 겹쳐있다고. 이때 되면은 올랑올랑 조지는 건 당연해. 뭔가 그러고 난 뒤에 12월 선언 만기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산타랠리 나오는 거죠. 보통 요거 지나고 난 뒤에 산타랠리가 나오는 이유가 요겁니다. 연말도 있고 연말 보너스도 있고 선언 만기 지났으니까 가자 이러면서 야, 1분기는 달려야지.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뭐 8월 옵션 만기일 날은 이미 지났고요. 그러고는 한번 쭉 조지고 난 뒤에 9월 선언 만기까지 그렇게 조질 이유는 없지 않나. 공매도를 쳤는데도 밑에서 받아냈으니. 그래서 지금 요때까지는 그래도 롱충이 입장에서 정말 뭐 지표가 조진다든지, 그죠?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다들 현명하시니까 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뭐 아직은 편안하다. 대신에 현금 보유해라. 왜? 11월에 조진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뭐 한국장 기준으로 한국장은 중간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출렁출렁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추석 지나고 나면은 추석 연휴 그 주 마지막이 미국 선언 만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 좀 이렇게 조정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추석 때까지 땡겨가지고 우리나라는 먼저 빠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현금 비율을 좀 우리나라는 추석 지나고 난 뒤에 미국 선업 지나고 난 뒤에 뭐 소문은 뭐 그 다음에 중간 선거까지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현금 좀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